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간다. 그거를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테고, 16번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이 매트리스를. 그래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결국은 x1, x2, x3는 이런 확률로 나타나더라 그런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확률로만 나타나지 이것이 그 앞에 값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더라 이걸 계속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르코프 어썸션의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그 정의에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르코프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것은 그 앞의 상태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것은 요 값에서 m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값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마르코프 모델인데 왜 이것이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시퀀스 어널리시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ATGC와 비슷하죠. ATGC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이제 주사위를 굴리는 것과 같으냐, 다르냐? 뭐 아주 다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같거나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바이올로지컬이 중요하면은 달라지겠죠. 그 랜덤에서 많이 달라질 테고 바이올로지컬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랜덤에 가깝게 진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가장 무질서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냐, 이 부분이 바이올로지컬이 중요한 영역이냐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 모델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마르코프 모델로 분석을 하는 것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입니다. 이 프로파일은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마르코프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트 1, 2, 3, 4 디스크리트한 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요 P라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포함하는 거죠. 요까지는 하나가 아니고 매트리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들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매트리스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거의 알고 있다면은 이제 나중에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모를 때 이걸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게 질문이 이제 히든 마르코프 모델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그젠플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의 서열, 염기 서열이라든지 단백질 서열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알고리즘이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주사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려야 되니까. 자, 주사위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빠친코 갔어요. 도박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떤 딜러가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이제 몰래 이제 6번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가짜 주사위, 공정하지 못한 주사위를 몰래 숨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끔씩 따면서 이제 게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많이 하면은 금방 들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페어한 주사위를 쓰다가 가끔씩 이걸로 바꿔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페어한 거에서 페어한 걸로 가는 이 트랜지션은 확률이 95%예요. 근데 5% 확률로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을 때는 너무 오래 가면 들키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다시 페어한 걸로 바꿉니다. 한 10% 확률로 다시 페어한 걸로 가고 90%는 그대로 그 안 좋은 가짜 주사위를 쓰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르코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파라미터가 거의 다 결정된 거죠. 아까
페어하면 당연히 6분의 1일 테고 언페어한 것들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션 파라미터라고 불려요. 이미션 파라미터라고 불리고 뭐 나중에 ATGC로 바뀌겠죠. ATGC에서도 똑같이 이미션 파라미터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에미션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그래놓고 요 프로바빌리티를 모두 안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제로 컴퓨터를 가지고 랜덤하게 주사위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의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딜러가 하는 거와 별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니까 알죠. 이 다이가 이게 페어한 거였는지 아니면 로디드였는지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실험을 했으니까 알 수가 있다.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걸 모를 때, 이 사실을 모를 때 이게 페어한 거였는지 로디드한 거였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요 숫자만 가지고 표현된 숫자만 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많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아주 오래전에 4, 50년 전에 비털비라는 분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털비 알고리즘이 가장 간단하고 많이 소개가 되는 거고, 저는 옛날에 박사 때 어떤 과목을 청강을 하면서 이거를 1시간 동안 포워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주고 백워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주는 걸 받아 적는다고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 가장 에러 값이 작은 거를 찾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찾은 것이 이 정도라는 거죠. 실제 값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씩 틀린 부분이 있는데 상당 부분에서 맞추더라. 그래서 요 실제 다이의 상태가 숨겨져 있는 거죠.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히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일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비털비 알고리즘 말고도 몇 가지 알고리즘이 더 나와 있고, 그래서 정확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인데 굉장히 바이올로지컬리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TGC로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긴 유전자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게 완전히 랜덤한가? 우리 사람의 ATGC의 표현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AT가 한 60%, GC가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아주 랜덤하게 어떤 프레셔도 안 받고 DNA가 진화를 한다면은 뭐 한 번 분열을 할 때마다 한두 개 정도씩의 에러가 나오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나와요. 그렇게 수백만 년, 아니다,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됐나? 인류가 55만 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로 진화를 해왔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랜더마이즈가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까이 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올로지컬하게 중요한 영역은 랜더마이즈가 되면 안 되죠. 그래야지 바이올로지컬한 펑션을 하게 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CPG 아일랜드입니다. CPG 아일랜드가 뭔지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람한테는 CPG 아일랜드라고 GC 리치 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틸레이션도 잘 되고 해가지고 이제 진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을 굉장히 잘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CPG 아일랜드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가 이제 뭐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될 경우도 많고 또 발현 조절에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CPG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GC가 더 많아요. 여기서는 AT보다는 더 에미션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랜덤하게 CPG 아일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퀀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과연 CPG 아일랜드를 찾을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비터비 알고리즘 같은 거를 쓰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랜덤은 뭐 랜덤이니까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지만 CPG 아일랜드를 정확히 알고 CPG 아일랜드에서 이 에미션 프로바빌리티를 안다는 가정을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걸 아는 건 아니죠.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유전자들을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GC 리치 리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하겠죠. 뭐 없애도 보고 뭐 바꿔도 보고 이런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CPG 아일랜드를 디파인하는 것들이 실험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의 프로바빌리티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 해석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CPG 아일랜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터비 알고리즘 같은 거를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 예측하는 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이 이렇게 있다. 그 진이 이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처음 이제 이콜라이, 바실러스 이렇게 몇 개의 지놈이 분석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유전자라는 게 프리딕션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90에서 95% 정도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를 이런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줬었죠. 왜 그랬냐? 이 파라미터들이 완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완벽하더라도 정말 100% 이게 맞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심을 계속 해야 돼요. 이 결과를 봤겠지만 컴퓨터로 예측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뭐 완벽해지면 질수록 이제 더 완벽하게 예측을 하겠지만 과연 100%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 유전자를 봐야 됩니다. 유전자 예측한 거를 이건 분명히 다 검증이 됐을 거야. 절대 아니에요. NCBI에 있는 거 절대 아니고 검증 안 된 거 많고 굉장히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예측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할 때 점점 이제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에미션 혹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예측을 해 나갔겠죠. 지금까지 그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저번에 배웠던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테리아 같은 데서 진 예측을 한다. ATG가 스타팅 코돈으로 대부분 쓰이지만 83% 정도 쓰인다고 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른 것들도 많이 쓰이죠. GTG도 쓰이고 뭐 한 16가지가 지금까지 스타트 코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트 코돈의 프로바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코딩 리전은 아마 전혀 랜덤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코딩 리전에 대한 티피컬 코딩 리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에이티피컬 코딩 리전에 대한 이런 프로바빌리티를 또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스탑 코돈, 뭐 티피컬한 코딩 리전에서는 스탑 코돈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줄여놨겠죠. 이 파라미터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모델로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뭐 정확도는 상당히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예측할 때 이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인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그래도 그나마 쉬운가 봐요. 지금은 인트론은 거의 잘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냥 어디 논문 하나 읽어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지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항상 틀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유전자의 진 시퀀스 어널리시스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 프로테인의 어널리시스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프로테인 패밀리, 뭐 예를 들면 히모글로빈 같은 것들의 패밀리들이 이렇게 쭉 시퀀싱이 될 텐데 처음에는 뭐 무한대로 있진 않았겠죠 그것이. 그래서 한 10개, 20개를 가지고 이제 마르코프 모델을 만들어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M1 스테이트에서 이만큼이 나타나고 M2 스테이트에서 이만큼이 나타나고 M3 스테이트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지듀, 두 번째 레지듀, 세 번째 레지듀에 이제 에미션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먼저 구해졌을 테고 근데 아시다시피 히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뭐의 패밀리들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해 본 바로는 이게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각각의 이 스테이트에서 인서트가 있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딜리션이 있을 수 있더라. 딜리션이 있으면 M2가 없어지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인서트가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갈 테고. 그래서 가장 패밀리에 가장 맞는 시퀀스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지는데 딜리션이 있을 수도 있고 시퀀스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인서션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프로테인 패밀리를 찾는데 가장 정확도가 높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프로바빌리티가 굉장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프로바빌리티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거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뭐 한 20개나 30개 히모글로빈 가지고 이걸 딱 컨스트럭션을 해요. 그럼 각각에 대해 프로바빌리티가 쭉 나오겠죠.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를 어떻게 보이진 않죠. 다 숫자인데 굳이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스테이트에서의 에미션 프로바빌리티. 그 다음에 이것이 인서션. 이거는 딜리션. 이게 인서션이고 이게 딜리션. 프로바빌리티. 약간이라도 있으면은 점선으로 나타냈고 없으면 아예 없고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실선이 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델은 네트워크 모델의 숫자로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가지고 이런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파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새로운 프로테인 시퀀스가 나왔어요. 얘가 이 패밀리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모델에다가 쭉 넣어보는 거죠. 쭉 넣어봐가지고 가장 미니멈한 에러가 나오는 이 모델과에서 에러가 미니멈이 나오도록 이렇게 배열을 쭉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에러가 억셉터블한지 이 패밀리로 부르기에 억셉터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서 패밀리 멤버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식으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 프로파일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 돌아간다 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프로테인 패밀리 예측이란 거 훨씬 복잡하다. 복잡하고 또 뭐 정확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애매한 영역에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서칭을 할 때 유의를 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들은 뭐 한 몇 퍼센트 될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한 것들은 컴퓨터로 예측을 한 것들은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감을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